자, 이번에는 봉산탈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봉산탈춤은 참 이게 재밌죠? 봉산탈춤은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선생님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도령 있잖아요, 도령. 그래서 이제 제 막내, 막내가 도련님이군요. 이 도련님이 제일 재밌어요. 막 그 민속촌 같은 데서 공연을 하는데 이 도련님이 거기 주막 같은 데 다니면서 이 사람들 막 음식 뺏어 먹고 그다음에 그 무대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 관객들이랑 옆에 막 숨어 있다가 막 장난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웃기더라고요. 선생님 좀 아재 쪽에 그쪽에 좀 웃음이 좀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자, 이 봉산탈춤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게 공연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자, 공연 문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구비문학이에요. 구비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비문학이자 공연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쓴 거냐면 이게 채록한 거예요. 채록. 자, 채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그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이 극을 딱 그 실현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다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따로 적어서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공연 문학이고 이게 채록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구비 문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 봉산탈춤은 어쨌든 전통극 아닙니까? 그렇죠? 전통극이기 때문에 이 전통극의 특징을 조금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자, 이 전통극의 특징을 할 때는 약간 일반적인 현대극과 현대극, 현대연극, 그러니까 희곡, 그러니까 무대, 희곡, 그러니까 연극 무대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 자, 얘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 그 민속촌에서 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공연을 할 때 그냥 이게 무슨 공터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냥 아무 데서나 공연을 하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기 공연하는 이 공간을 만들어요. 사람들 막 모여 있으면 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냥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죠. 근데 얘네들은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구분이 있어서, 자, 무대와 극이 딱 이렇게 약간 구분이 정확하게 있어서 내가 이제 되게 이 관객의 역할이 그래서 달라지는데 이 관객이 되게 적극적인 관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말이 이렇게 안 되죠. 얘는 되게 수동적입니다. 자, 수동적으로 이제 수용자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무대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공연을 보는 수용자에 불과한데 이 전통극에서는 관객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이에요. 자, 그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객이나 그래서 악공 이런 게 그 실제로 등장인물이 아닌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 이런 역할이 되게 많다. 이런 거 적극적 관객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 장치가 없어요. 얘는요. 무대 장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이 여기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이 되게 다채롭게 다양하게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얘네들은 이런 제약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전통극의 특징인데, 전통극의 특징이 꼭 문제에 한 문제 정도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자, 이 작품에서 반영된 이 전통극, 전통문학의 특징. 그러니까, 자, 이게 문학의 특징이 어떤 부분들이 반영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이거 풍자와 해악이에요. 자, 풍자한다는 건 누구를 풍자하냐면 양반들을 풍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이 해악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거 재담. 이 재담 구조 자체가 재밌고요. 자,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확장적 문체를 통해서 이제 해악을 드러낸다. 자,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 건 쓸데없이 되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되게 길게 얘기하는 것들을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되게 자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 문학의 특징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미적 범주로 치면 골개미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골개미가 풍자와 해악의 그 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가 이 대상의 세계와 아예 차단이 되어 있는 거야.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민이나 노비가
양반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대상을 그냥 풍자하거나 해학적으로 표현해버리는, 자, 이걸 우리가 골개미라고 하거든요. 이게 골개미가 드러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의 정서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양반들과 상대적으로 이 말뚝이 같은 애들이 이제 어떤 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평민이나 이런 이 하인 종들이 어떤 그 한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한의 정서도 드러나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이 봉산탈춤이 되게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건 양반춤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전통문학의 특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자, 재담으로 이제 요게 그 옴니버스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구조가 자, 옴니버스식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옴니버스식 구조라는 건 하나씩 되게 독립적인,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독립적인 재담이 재담 1, 재담 2, 재담 3, 재담 4가 각각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연속적으로 설명하는 거 있죠?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걸 옴니버스식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재담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재담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자, 재담의 구조. 얘가 이제 재담으로 나눠져 있다. 자, 재담의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쉬라고 해가지고 자, 쉬라고 하는 건 이제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준비 동작 같은 건데, 선생님이 이게 전통극 봤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재담을 하면 사람들이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 관객들이 가만히 서서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해서 무대가 조금씩 좁아져요. 그래서 쉬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무대를 이렇게 확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원래 그런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본 그 전통극에서는 그랬어요. 봉산탈춤을 보는데 쉬 하면서 이게 말뚝이가 쉬 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쓱 하면서 이게 무대를 넓혀요. 넓히는데 예전에는 이 쉬 하면서 막 돈도 걷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재담의 시작을 알리고요. 자, 재담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건 말뚝이의 조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첫 번째가 양반의 위엄이에요. 자, 위엄이 자, 첫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드름을 피고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말뚝이의 이 조롱이 두 번째입니다. 말뚝이가 막 놀려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권위를 막 무시하면서 막 풍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세 번째가, 자, 조롱하고 나면요, 양반들이 호통칩니다. 호통을 쳐요. 뭐야? 이렇게 하면서 호통을 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말뚝이가 변명합니다. 자, 말뚝이의 변명. 이게 네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이, 이거 아예 그래, 그렇게 해서 이게 안심을 시키면 양반들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해요. 그게 되게 바보 같죠? 그쵸? 양반의 안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 이 구조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춤으로 이 재담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쉬를 통해서 재담의 시작을 알리고요. 재담이 끝났음은 이렇게 춤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얘네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얘가 이제 얘들이 인물 소개하는, 자, 등장. 할 때 인물을 소개하잖아요. 자, 소개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양반들이 셋이 등장을 합니다. 셋님, 서방님, 도련님. 자, 셋님, 서방님, 그 다음에 도련님. 이렇게 셋이서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은 결혼을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얘는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죠. 왜냐면 얘네들은, 자, 창호색 관을 썼다는 건 갓 쓰고 나타났다는 뜻이고, 도련님은 이제 너 옛날에 무슨 어린애들 이렇게 여기 머리 따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쾌자의 복권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한 거 잘 봐봐요. 자, 얘들이 옷을 입은 건 얘들이 결혼을 한 양반이고 결혼하지 않은 양반이고 약간 이게 첫째, 둘째, 셋째다 약간 이런 건데, 자, 첫 번째가 얘네들이 다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장애가 요즘에는 이 장애를 비하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예전에는 이 장애가
약간 좀 풍자하거나 놀릴 때 쓰는 말로 사용된 거야.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언청이 한 줄 언청이, 두 줄 언청이 약간 이런 느낌이 하고, 이 도련님 같은 경우 입이 삐뚤어진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채와 장죽을 들고 나타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채와 장죽은 둘 다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소재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소재다.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평민들은 이렇게 부채, 장죽 둘 다 들고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특히 여기서 장죽 있잖아요. 장죽이 뭔지 알아요? 잘 아실걸요? 담배예요, 담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곰방대 있잖아요. 곰방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쇠로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입대는 데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서 입대고 이렇게 뽕뽕뽕 피는 거 있잖아. 그치? 자, 그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길이가 중요해요. 길이가. 그래서 평민들은 되게 짧은 걸로 곰방대로 담배를 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양반들은 긴 걸로 피웠어요. 그래서 막 이걸로 이렇게 사람 막 때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거 되게 비쌌대요. 사치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채와 장죽을 들고 나타났던 건 양반의 위엄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자, 등장할 때 양반의 등장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말뚝이는 어떻게? 벙거지와 채찍을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쵸? 이걸 지우고 얘기할까요?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거 지울게요. 그냥 지워도 돼요. 뭐 안 될 게 어딨어, 그치? 멈추면 되잖아. 멈추고 쓰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말뚝이가 벙거지와 채찍을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쵸? 자, 이게 말뚝이.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얘 직업이 뭐죠? 얘는 마부입니다, 마부. 마부. 그러니까 말을 이게 양반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이 마부를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마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고 하는데 얘네들의 모습이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풍자와 해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이제 제담을 시작하는데, 이거 안 지우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인데, 말뚝이가 쉬 하면서 쉬 하면 이제 제담의 시작을 알리고 음악과 춤을 멈춰요.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서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야? 되게 길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양반이 아니라 이러면 되는 걸. 정말로의 진짜 양반이, 이 말뚝이가 생각하는 혹은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양반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진짜 양반은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지난 퇴로재상, 이런 사람을 자기는 양반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양반들의 모습이죠. 계잘량 량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언어 유희를 하죠. 자, 이게 언어 유희 합니다. 그래서 계잘량의 량. 자,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반의 반. 그래서 이게서 양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이거 얘를 무시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해악성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거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딱 놀렸잖아요. 그치? 놀렸더니만 양반이 야, 이놈 뭐야? 이게 양반의 호통이에요. 그쵸? 양반이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이 양반은 어쩌든지 모르겠어.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자, 길죠? 이 길게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게 확장적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것까지 다 나열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노론, 소론 이렇게 해서 삼정승 다 지난 양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걸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데 이게 고전극에서 전통극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판소리에도 이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탈춤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양반들이 이생원이라네 라고 하는 게 양반들의 안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춤 있잖아요. 춤. 이 춤이라고 하는 건, 자, 재담의 끝을 상징하는 말인데,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재담의 끝에서는, 자, 갈등의 해소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일시적 해소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내가 이거 아까 안 지우려고 한 건데, 여기서는 재담 하나에도 갈등 구조가 나타나요. 갈등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 말뚝이가 조롱을 하잖아. 그러면 양반들이 호통을 치게 되면 거기서 갈등이 고조되거든요. 근데 이 갈등이 고조가 되다가, 자, 그래서 이제 긴장감을 형성하면, 그러니까 양반들이 호통을 치면서 긴장감을 형성하고, 말뚝이가 이제 변명한다는 건 이제 그 말뚝이가 수그러들잖아요. 그치? 수그러들면서 양반들이 안심을 하는 것에서 이제 풍자가 드러나고, 양반들이 아 그래 이게 되게 멍청한 소리잖아. 다들 이 관객들은 놀리는 걸 알잖아. 근데 양반들이 아 그랬어? 이러는 거니까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서 풍자와 해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춤을 통해서 갈등의 일시적 해소를 보여주는 거야. 또 다른 재담하면서 다시 또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해소되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해소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갈등, 재담의 끝에서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가 나타나고, 양반의 호통에서 긴장감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담 2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지금 목이 갑자기 좀 안 좋아져가지고 자, 재담 2로 가보세요. 자, 그럼 여보 구경하신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짤달한 곰방대로 잡수지 마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 짤달한 곰방대가 나오죠. 이 짤달한 곰방대가, 이게 아까 그랬던 이거 양반들 장죽 있죠. 자, 이 곰방대는 이 평민들의 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죽전 가서 내게 기별을 양칠 간죽 자문죽으로 한발 갸우시 떼는 거, 요 양반들의 담배를 갖다 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낚시 걸듯 쭉 걸고 잡수시오 라고 했더니 양반들이 뭐야 하고 화를 내잖아. 그치? 여러분들 이거 왜 화내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양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긴 장죽으로 피워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양반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반들이 뭐야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이고 어찌됐소,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그리하였어. 그랬더니 헌화를 금하였다네 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또 갈등이 해소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양반들이 호통치면서 긴장감이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안심하고 결국에는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담 3으로 가볼까요? 자, 재담 3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이거 음악에 대해서, 이건 악공에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악공과의 소통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드리십시오. 자, 이게 왜 재미있는 거죠? 왜냐면 악공들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여기 등장인물이 아니고 옆에서 그냥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스텝이죠, 스텝. 스텝인데 이 스텝한테 말을 걸면서 이 사람들 마치 등장인물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자, 이게 이제 약간 무대의 개방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관객들과 악공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오음, 음률 다 버리고 버드나무 홀쭉이 쭉 뽑아다가 바가지 장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게 높은 음악 하지 마시고 이거 바가지 장단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바가지 장단은 원래 누가 치는 겁니까? 자, 거지들이 치는 거잖아요. 그쵸? 바가지 장단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뭐야? 라고 했더니 야, 좋은 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갈등이 해소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재담 4로 가볼게요. 자, 이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자, 의미들을 좀 봐보세요. 자, 말뚝아, 이놈 양반을 모시고 어디로 다니느냐? 라고 했더니 말뚝이가 여기 다 다녀봐도 양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재담 4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말이 되게 약간 좀 예쁜 말이 있잖아요. 그쵸? 동은여울에서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방방곡곡 면면천천 틈틈이 잼잼이 결결이 이렇게 부분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첩어들을 사용을 해요.
자, 첩어의 사용. 첩어라는 건 겹쳐서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도론해도 새님 피뚝한 놈도 없었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이 알아먹지도 못하고선 양반들이 아니 너희들 이거 뭐 여기 왜 이게 안 나왔죠? 잠깐만요. 제담사가 중간에 끊어져 있구나. 아, 제담사가 끊어져 있구나. 미안해요. 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너 왜 우리들 거처도 마련하지 않고, 여기 거처 마련을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 그랬더니 얘네가, 이 말뚝이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막대기를 틱틱틱 꽂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쫙 깔고, 거기서 이제 지내라. 라고 해서 그 숙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얘가 지금 말뚝이가 지금 뭐 만든 거냐면, 마구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말 지내는 곳을 양반들의 거처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놈 뭐야? 라고 했더니 아이고 아주 좋은 곳으로 마련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긴장이 풀어지고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제담사의 일부만 나온 이유가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제담사가 살짝 언급만 되고 뒷부분이 중략됐군요. 이게 교과서에서도 그런가? 선생님께 지금 자습 써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교과서가 어떻게 됐는지. 자, 그 다음에 제담 5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담 5는 자 글자놀이에요. 그래서 글자놀이인데 글자놀이를 통해서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이거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무식한데 이게 왜 무식하냐면 자 일단은 한시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한시가 만약에 5원 절구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이렇게 해서 한자를 한 줄에 다섯 글자씩 다섯 글자씩 네 줄에 걸쳐서 쓰는 거거든. 자, 근데 여기서 운자를 내면은 여기 쓰이는 요 한자를 딱 한 글자를 주면 이걸 맞춰가지고 쓰는 게 운자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시를 적는다는 게 생각보단 굉장히 그 한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지 그래야지 적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지막 글자가 만약에 물수자다라고 하면 자 물수 여기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얘네가 운자놀이를 한다고 해서 자 산자와 영자 여기다가 산자와 영자를 넣고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라고 했더니 울룩불룩 작대산하니 평주 평산 동산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이거는 아예 한시를 어떻게 적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울룩불룩 작대산 그러니까 되게 울긋불긋한 작대산이 있는데 황주평산 동산영이라 그러니까 지명을 나열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한자를 나열해서 그냥 글자만 맞췄어. 근데 그 밑에는 더 심해요. 자, 총자와 못자세 그랬더니 거 운자 참 벽자록은 벽자라고 하는 건 흔치 않은 글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세기 합정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대충은 거멀못이라 얘는 기본적으로 한자가 아니죠. 자, 앞에 건 그래도 한자를 쓰긴 썼는데 거멀못 이거는 한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글자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자놀이라고 해서 한시를 짓는 놀인데 한시를 어떻게 짓는 줄도 모르고 일단 그리고 무식해가지고 한자로도 못 짓는 되게 멍청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뭐야 양반의 허위의식을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자 양반의 양반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똑똑한 척하지만 되게 멍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담 6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담 6도 파자놀이인데 자, 제담 우리 한번 파자놀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제담 6이 파자놀이인데 자, 이런 게 파자놀이에요. 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쳐봐요. 자, 여자와 남자가 있으니 둘이 참 좋다라고 해서 좋을호네. 그래서 이런 글자 참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자와 남자가 있으니까 좋을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노는 게 파자놀이야. 근데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파자는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아리는 알락발락한 자가 무슨 자냐라고 했더니 피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때 논두렁이에 살펴짓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근데 노님자가 아닌가? 노님자. 이건 일단 한자도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멍청한 애들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다 유식한 척하지만 다들 바보다 이런 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양반의 우월성을 얘네들이 이 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뭐 말뚝이나 이 평민들은 한자도 모르고 못 배운 놈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놀이를 하면 조금 더 우월해 보일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아주 멍청한 애들이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취바리가 등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취바리가 등장하는 부분인데, 자, 요거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할게요. 이 봉산탈춤은 조선, 아이고, 담배를 이렇게, 신성할 수 없이 그냥 담배를 그려놓고서. 자,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조선 후기라는 게 양난,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후잖아. 근데 그 이후에 그 약간 좀 신분제도가 약간 지금 동요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양난 이후에 지금 전 국민이 다 가난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이 처음에는 사람을 내보내고 사람을 내보내는 걸로도 안 돼서 그 다음에는 땅을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에서 이 양반이 판 땅이나 거기서 이게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쭉쭉 파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신흥 상인 계층들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자, 신흥 상인 계층의 성장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취바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얘네들이 신흥 상인 계층이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히 영향력도 많이 행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양반들은 그런 권위가 없어졌느냐? 양반의 권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거든? 그런데 유지가 됐어요. 자, 이 유지가 됐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소재가 뭐냐면 바로 전령입니다. 전령. 그러니까 왜냐면 말뚝이 보고 취바리를 잡으러 오라고 했더니 취바리가 너무 날쌔고 힘이 센 놈이라 내가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분들이 좀 전령이라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이 전령이 양반의 명령서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이 전령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취바리가 잡혀서 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시에 취바리 같은 신흥상인 계층의 힘이 매우 세고 권력이 많이 세졌지만 아직까진 양반의 권위가 조금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전령이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양반의 권위는 조금 떨어져 가고 있는 신분제도가 약간 좀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다. 자,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무대의 이중성이 나타나요. 무대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바리가 나타났잖아요. 그쵸? 근데 취바리가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그 옆에 있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얘가 말뚝이 가서 이렇게 잡아오니까 멀리 가서 잡아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멀리서 잡아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엉덩이를 들이대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척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무대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서로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여기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선 여기에는 이제 당시 시대가 황금만능주의라고 해가지고 만능주의와 또는 부정부패, 부패가 만연했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 취바리가 이게 신흥상인이었으니까 굉장히 돈이 부유했잖아. 그치? 부유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약간 좀 어떤 부정한 일을 꾸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뚝이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말뚝이가 하는 말 좀 봐보세요. 자,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이요 날래미 비요 같은데 새님이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전령이 뭐라고 그랬죠? 양반의 권위가 살아있음을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취바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 끌려 양반의 옆에 온다.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엉덩이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 구린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옆에 바로 보이잖아. 보이면서 모른 척하는 거. 자, 그게 무대의 이중성입니다.
피신을 하다 보니까 양치를 못해서 입냄새가 나는가 봅니다. 라고 했더니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다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매우 해학적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말뚝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만 좀 볼까요? 자,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황금만능주의예요. 자,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하고 죽이지 말고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논아 쓰기로 하도록 하면 이라는 게 이제 뭐야? 부정한 부정한 돈을 받는 거죠. 샌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서지 않겠소.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춤을 췄다. 그래서 양반들도 결국엔 돈 앞에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담이, 이게 재담, 그 취바리 잡아들이기 마지막 재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봉산탈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